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릭터의 포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포즈에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자연스러운 포즈. 단순한 포즈이더라도 어떤 그림에선 더욱 자연스럽고 유연해 보이는 반면에 딱딱하고 어색한 포즈도 존재합니다. 역동적인 포즈에서는 보다 더 어색함이 쉽게 드러나죠. 포즈가 잘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위에 어떤 좋은 스케치를 하더라도 어색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굳은 상태로 찍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서 어떤 관절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또 그를 잘 그리기 위한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인체를 구성하는 관절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강조했던 관절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척추, 허리죠. 척추와 어깨였습니다. 허리가 포함된 척추 관절은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서 캐릭터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강하게 연결지어주는 첫 번째 통로이며, 어깨는 팔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관절들도 중요하지만 굽힘의 경우는 방향만 잘 맞는다면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두 가지 관절을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같은 포즈를 그려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포즈를 그려왔습니다. 둘 다 뭔가를 막대기 같은 것을 쥐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그런 포즈이죠.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선 고개와 흉곽, 골반 등이 다소 평면적으로 뭔가 딱딱하게 굳어 있죠. 그리고 어깨 또한 기존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은 뭔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느낌이 납니다. 나머지 굽힘들은 동일하게 그려주었고요. 우측 그림을 보게 되면은 고개를 조금 더 정면에서 숙이는 느낌으로, 그리고 흉곽을 더 숙여서 허리를 더 숙인 느낌으로, 어깨는 왼쪽 어깨가 더 앞으로 나오고 오른쪽 어깨는 뒤로 빠진 느낌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어깨와 허리 등의 움직임만 틀어준 결과 전체적으로 뭔가 더 자연스러운 포즈 느낌이 나죠. 왼쪽은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고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납니다. 이처럼 척추와 어깨 관절을 조금 더 유연하게 풀어주는 것만으로 포즈 전체에 어떤 활력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무게중심은 우리 인체는 가장 중요 기관인 머리를 중심으로 무게중심축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인물이 있을 때 머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땅과 수직선을 그렸을 때 이를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발이 무게중심선 밖에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발이 무게중심보다 벗어나 있다면 긴장감, 불안감, 혹은 불안전한 느낌이 느껴지게 되죠. 이를 이제 포즈 연출로 연결지어 본다면 넘어지거나 기대어 있거나 혹은 넘어지는 포즈를 그릴 때에는 무게중심을 고의적으로 틀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나아가서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이나 물속의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무게중심이 조금 틀어진 불균형한 느낌을 잡아줘야 하겠죠. 만약에 물속인데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온전히 서 있게끔 그려준다면 뭔가 어색한 느낌, 떠 있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물속이나 우주에서는 무게중심을 고의적으로 틀어줄 필요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중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 같은 경우 외에도 무게중심을 약간 비틀어 주어서 정적인 포즈에도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안정감은 느껴지겠으나 반대로 지루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제 짝다리 같은 거예요. 다리 한쪽 부근으로 무게중심을 쏠리게 해놓고 약간 더 흐름에 긴장감을 부여해서 같은 서 있는 포즈더라도 지루하지 않게끔 무게중심을 틀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장시켜서 인물의 활력을 불어넣는 포즈 요령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콘트라 포스토라고 부릅니다. 이 콘트라 포스토란 인체의 대칭적인 흐름을 틀어주어 흥미를 유발시키고 시선을 유도하는 포즈를 말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시 작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각상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오른쪽의 경우는 조금 더 뻣뻣하게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방금 설명드린 콘트라 포스토에서 인체의 대칭적인 어떤 평행적인 흐름, 축은 뭐가 있느냐? 머리, 어깨, 그리고 골반, 무릎, 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뻣뻣한 포즈에서는 이런 흐름을 이루는 전체 축이 평행한 느낌을 갖게 되죠. 이때에는 다소 정적이고 종교적인 느낌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다비드상이죠. 이 조각을 보게 되면은 시선은 오른쪽을 향하듯이 약간 틀어져 있고 어깨는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 있으며 골반은 다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평행한 축이 틀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약간의 시선의 이동을 받을 수가 있으며 전체적인 느낌의 긴장감이 약간 부여되어 흥미롭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죠. 두 가지 포즈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가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캐릭터한테 생동감 있게 혹은 종교적이고 경건하게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를 생각한다면은 이 콘트라 포스토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콘트라 포스토의 핵심은요, 이렇게 머리, 어깨, 골반, 무릎 등 마주보는 두 축이 반대 방향으로 틀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고개를 왼쪽으로 틀었다 라고 하더라도 어깨를 같은 방향으로 틀면은 콘트라 포스토의 흥미가 조금 더 반감된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마주보는 축이 이렇게 비대칭을 이루는 게 어떤 콘트라 포스토의 핵심적인 요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체의 깊이 값입니다. 인체의 깊이도 함께 고려해 줌으로써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포즈를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는데요. 같은 콘트라 포스토를 적용한 포즈에도 깊이를 더해준 포즈와 그렇지 않은 포즈는 공간감이 훨씬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제가 예시 작품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포즈, 뉘앙스의 포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의 포즈, 오른쪽의 포즈 둘 다 콘트라 포스토를 적용한 그림입니다. 얼굴은 이쪽으로, 어깨는 왼쪽으로.
다시 반대. 이런 느낌으로 콘트라포스토를 적용했고, 우측 그림도 비슷한 느낌으로 콘트라포스토를 약간씩 적용해 주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오른쪽 그림의 경우는 허리를 앞으로 약간 더 내밀어 주거나 턱을 아래로 내리거나 어깨를 움직이는 등 깊이 요소들을 더욱더 적용한 포즈라고 볼 수 있겠죠. 발을 들어가게 해주고 어깨를 빼주고 턱을 내리고 깊이 요소를 조금 더 추가해 주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전체적인 뉘앙스는 흥미롭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뻣뻣해 보이고 뭔가 공간감이 덜 느껴지는 왼쪽에 비해 오른쪽은 이 안쪽의 공간이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포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콘트라포스토적인 어떤 축의 변화뿐만 아니라 깊이를 조금 더 고려해 줌으로써 전반적으로 풍성하고 흥미로운 포즈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앉은 포즈에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한 포즈를 한번 스케치를 해볼 건데요. 반측면에 앉은 포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의 두상의 각도를 잡아주고요. 이때 제가 원형으로 출발하지 않는 이유는 이 각도가 보여지는 도형을 사용해야 어느 정도를 비대칭을 주었는가, 어느 정도 축을 변화를 시켰는가 이런 것들이 또렷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선은 가슴팍을 약간 내민 느낌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도가 똑같아요. 우선적으로는 각도를 똑같이 맞춰놓고 틀어줄 거예요. 허리를 뒤로 빼주고 앉은 포즈니까 의자가 있어야겠죠? 엉덩이를 받쳐주는 의자 공간을 생각해 줍니다. 이렇게 일단은 관절이 있는 위치는 그대로 잡아주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앉아있다고 봅시다. 여기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림 중에서는 조금 더 정적인 포즈에 가깝죠. 여기서 고개를 약간 정면으로 틀어주면서 살짝 숙여 볼게요. 살짝 숙여주고요. 목을 조금 더 앞으로 빼줍니다. 각도도 자연스럽게 틀어졌네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는 얘를 내려주고 약간 뒤쪽으로 빼줄 거예요. 기존 위치보다 내려주고 빼준다. 한 여기쯤에 어깨를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왼쪽 어깨는 바닥을 짚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뭐 기대거나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앉은 포즈에서의 무게중심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의자가 받쳐지고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무게중심이 의자 다리까지 포함된 느낌으로 면적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뭐 머리를 이렇게 뒤로 내민다. 그러면은 뭔가 쓰러질 것 같은 포즈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고려해서 이쯤에 팔을 받쳐준다면 조금 더 흥미로운 느낌의 무게를 싣는 느낌 포즈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트라포스토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팔을 그려보고요. 오른쪽은 약간 올려줄게요. 반대로 조금 더 올려주어서 뭔가 뭐 다른 포즈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축을 변화시킨다는 요령으로 설명을 드리는 중이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머리를 가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도 약간 뒤로 갔다가 빠져도 상관없어요. 비율을 생각해서 도형을 잡아줍니다. 단축되는 거 고려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상체를 틀어주는 것만으로 기존의 자세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슴팍 방향과 뭐 다리 방향이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뻣뻣하게 앞을 보고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살짝 돌려서 골반을 다시 정면의 느낌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자연스럽게 다리도 이쪽 다리에서 출발하여 여기쯤에 걸쳐진다고 보겠습니다. 반대쪽 다리는 약간 펴줄까요? 이렇게 펴줄게요. 그리고 이쪽 다리는 깊이를 고려해서 한번 들어가 줍시다. 이렇게 약간 발끝을 세우는 느낌으로 잡아주고,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뭐 아니면은 이렇게 쪼그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허리의 움직임이 유연해졌고 고개와 골반과 어깨의 움직임을 통해서 깊이 요소들을 추가해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이제 다리가 뭐 상체나 골반이나 똑같이 평행한 느낌이 들지만 않게끔 하는 것이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